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판례는 2018년 8월 1일 선고된 2018도 1481 판결입니다. 제목을 나체 사진을 본인에게 전송한 사건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사안은 1심에서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나왔고요. 쌍방 항소를 하였습니다. 2심에서도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나왔고 쌍방 상고를 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먼저 관련 법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처벌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 이런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2심 판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심에서 인정했던 범죄 사실을 살펴보면 세 가지 범죄 사실을 인정을 하였는데 폭행과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 세 가지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 사이였었죠. 그런데 피고인은 2016년 5월 26일경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전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공바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내 여자친구 사진도 여기에 있다 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여주어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했다 라는 폭행의 범죄 사실이 인정이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즉 특례법 위반에서 카메라 이용 촬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범죄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16년 2월경부터 3월경까지 대전 서구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하반신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총 8회 걸쳐 카메라,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라는 범죄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인데요. 피고인은 2016년 5월 26일 일본 폭행에 있던 그 시간과 장소이죠. 대전 유성구에 있는 피해자 바 주점에서 피해자가 헤어진 후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좀 전에 입원해서 봤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던 그 사진들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띄워놓고 거기서 술을 먹고 있던 남자 손님과 종업원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전시하려고 하였으나 보여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공소회사가 이를 제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실제로 보여주지 못했지만 공공연하게 전시하려고 하였다는 이 사실관계를 인정하여 미수범으로도 인정하여 처벌하게 되었습니다. 네, 2심의 판단을 보면은 주문은 그렇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면서 2년간 집행을 유예하였고 그리고 수강 명령을 하였습니다. 판단 요지는 그렇습니다. 피고인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무죄로 판단하였고 그리고 사진 중 한 장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행위는 무죄로 판단하였는데요. 이 무죄로 판단하였던 이 부분이 대법원까지 가면서 주요 쟁점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요 쟁점 판단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본인에게 사진을 전송한 것이 이 사건 조항의 제공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 판단으로 들 수 있는데요. 2심에서 이 부분을 판결을 하면서 여러가지 논리를 제공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 그 성폭력 범죄 특례법에 있어서 카메라 이용 촬영죄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과 반포 등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반적 인격권에 포함되는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와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인용을 하면서 일반적 인격권 중 자기정보 통제권 보호 쟁점을 축약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정보 통제권의 관점에서 보면은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이 피해자 본인에게 전송되는 것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사진이 있음을 인지하는 계기가 되고,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권, 가처분, 형사고소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여 자신의 정보를 통제의 기회를 보장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설치를 하면서 이 조항이 보호하는 법익을 고려해보면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 자신에게 전송하는 것까지 이 조항의 구성 요건으로 포섭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공이라는 것이 피해자 본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런 전송이, 피해자 본인에게 하는 전송이 어떤 해약고지를 하는 거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것과 결부된다면 협박죄, 공갈죄로 처벌하면 된다고 족하다고 하고, 그리고 전송자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송되었다면 이 특례법 13조에 규정된 죄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서 14조 조항에서 제공은 피해자 본인에게는 전송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 취지도 설명을 하였는데요. 이 제공이라는 구성 요건이 특례법 2012년 12월 18일 전부 개정되면서 추가되었는데, 입법자의 의사도 촬영 대상자를 제외한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규제하고자 이런 구성 요건을 추가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대법원 판결도 제공과 반포를 이제 구분하고 있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양 구성 요건이 크기에 따라서, 교부 대상의 크기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이다.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한 특정한 일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 대한 무상 교부 행위를 의미한다. 이렇게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이 사건 조항에서의 제공은 피해자 본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원심이 결정을 하였고요. 이러한 판단을 이어받아서 대법원에서도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의 판단에 대해서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특례법 위반 14조 1항에서 촬영행위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취지를 설명을 하면서 이 조항의 취지는 촬영물의 유포 행위를 한 자를 촬영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취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즉 유포자를 처벌한다는 것은 이런 제공이나 판매, 임대 이런 행위들은 인터넷상에서 무차별적으로 확대되는 이런 인터넷상에서의 성범죄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도입된 구성 요건인데요. 만약에 피해자 본인에게 이런
피해자 본인의 나체 사진을 보냈다면 피해자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유포할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유포한다는 이런 입법 취지를 본다면 피해자 본인에게 전송한 행위는 이런 입법 취지의 반을 고려했을 때 처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 제공의 의미를 축소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피해자 본인에게 촬영물을 교부하는 행위가 이 특례법 14조 2조항에 따른 제공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죠.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의문이 드는 판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판례를 살펴보았고요. 나체 사진을 본인에게 전송한 사건 2018도 1481 판결입니다. 여기서 이 제공이라는 단어의 뜻을 상당히 축소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피해자 본인에게 피해자 본인의 나체 사진을 보낸다면 이 조항의 제공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대법원이 판시를 하였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많은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